네, 이어서 오늘 시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장 이슈는 뭡니까? 네, 벌써 올해도 다 가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올해는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 증시를 대비해야 될 텐데요. 연초 1월부터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고 또 어떤 업종, 종목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내년 초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도 움직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인 만큼 주요 일정들은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지난달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CES 2023 그리고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달 열리는 내년 첫 금통위 회의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확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월 금통위까지 매크로 환경 변화와 하는 메시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죠. 중국의 춘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고 춘절을 기점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지 혹은 코로나 확산세로 주춤할 것인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일에서 20일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개최된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CES 2023부터 살펴볼까요? 한 달 전부터 벌써 이제 관심들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내년 CES를 앞두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올 초에는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기록했었고 내년 관전 포인트로는 메타버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내년 행사부터 웹 3.0과 메타버스가 새로운 주제로 추가된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참가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롯데정보통신이 메타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1월 CES에 처음 참가했을 때 초실감형 메타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를 키운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또 무엇보다 이번 CES 2023에서는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관련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신규 VR과 AR 신제품이 대거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메타버스를 화두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XR 헤드셋이 새로운 투자 행보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죠.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XR 헤드셋을 대거로 공개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본격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은 2022년에 1,800만 대, 2023년에 3,600만 대, 그리고 2024년도에는 5,700만 대로 고속 성장할 전망이고요. 또 더 나아가 2025년에는 1억 1,000만 대, 2030년도에는 10억 대 수준의 출하량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XR 헤드셋이 아주 관심을 모으네요. CES에서는 해마다 이제 아주 새로운 기술들이 선보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각광을 받죠. 이번에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수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각 증권사별 추이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모아봤는데요. 메타버스 수혜 업종은 기존 콘텐츠라든지 게임 등에서 탈피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구현을 위해서는 대용량 D램이 필요하고 가상 공간에서 입체 영상 구현과 몰입감 향상을 위해 3D 센싱 모듈과 OLED 탑재가 필수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SK증권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뉴프렉스 그리고 나무가까지 이렇게 4종목을 꼽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LG이노텍 그리고 나무가까지는 동일하네요. 뉴프렉스, 선익시스템, APS홀딩스를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까지 3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연초에 기대되는 행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참가해서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수많은 바이오 헬스케어 행사와는 차별점이 명확합니다. 바로 투자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특히 연초에 이곳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는 플랫폼 기술에 따라 그의 세계 바이오 시장 투자 전망에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메인 트랙 발표, 아시아 태평양 트랙 발표,
그리고 프라이빗 트랙, 마지막으로 1대1 호스팅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참석한다고 홍보하는 바이오 회사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롯데 바이오로직스, 티움바이오,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한미약품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 기업 최초로 7년 연속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낮은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도 역시나 신흥국 회사 중에서 시총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에는 롯데 바이오로직스와 SD 바이오센서가 올해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기업 발표에 나서는 국내 기업은 3개 기업인데 3년 전 행사 때 7개 기업이 발표에 나선 것과 비교한다면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트랙 발표가 임상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업계는 충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오롱 티슈젠이 아시아 태평양 트랙을 배정받은 바 있었는데 국내 최초 허가를 받은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이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 유래세포주로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 동안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활기찬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슈 인사이트와 함께 내년에도 투자 전략 잘 세워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지용 캐스터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